여러분, 25년 동안 단 한 번도 울지 않은 사람을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대학병원 흉부외과 교수로 30년을 일하면서 수술실에서 수백 명의 환자를 봤지만 단 한 번도 눈물을 흘린 적이 없었어요. 동료들은 저를 얼음 교수라고 불렀습니다. 환자가 사망해도 담담했고 가족들이 울부짖어도 냉정하게 상태만 설명했죠. 감정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됐는지를요. 그리고 3개월 전 응급실에 실려온 한 환자 때문에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냉정함이 한순간에 무너진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환자는 누구였고, 왜 저는 25년 만에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을까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에 행운이 깃들길 기도합니다.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정민호입니다. 올해 53이고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흉부외과 교수로 일하고 있어요. 30년 전 30살에 전문의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수술실에 섰죠. 심장 수술, 폐 수술, 대동맥 수술, 생사를 오가는 환자들을 매일 봤어요. 의대 후배들이 저를 보면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정 교수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으시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니, 흔들릴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한 레지던트가 제게 물었어요. 교수님, 어떻게 그렇게 냉정할 수 있으세요? 환자 가족들이 우는데도 표정 하나 안 변하시잖아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죠. 감정은 의사에게 필요 없어. 우리는 프로야. 환자를 살리는 게 우선이지, 같이 우는 게 아니야. 차가운 대답이었죠. 하지만 그게 저의 신념이었어요. 사실 저에게도 가족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아들 둘. 평범한 가정이었죠. 하지만 집에 있을 때도 저는 감정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아내가 가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로봇 같아요. 웃지도 울지도 않잖아요. 미안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감정을 드러내는 법을 잊어버렸거든요. 아들들도 저를 무서워했습니다. 아빠가 웃는 모습을 본 적이 없으니까요. 명절에 모여도 저는 조용히 앉아만 있었어요. 그렇게 30년을 살았습니다. 감정 없이 로봇처럼 기계처럼. 그런데 3개월 전이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회진을 마치고 연구실에 있었습니다. 오후 3시쯤 응급 호출이 왔어요. 정 교수님, 응급수술 들어갑니다. 교통사고 환자인데 심장 파열이에요. 저는 즉시 수술복을 입고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이런 응급수술은 일주일에 한두 번은 있는 일이었어요. 늘 하던 대로 하면 됐죠. 수술실 앞에서 간호사가 차트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환자가 27살 여성이에요. 미혼이고요. 다음 달에 결혼 예정이었대요. 알았어. 짧게 대답하고 수술실 문을 열었어요. 환자 정보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나이든 젊든 기혼이든 미혼이든 제게는 그냥 환자일 뿐이었으니까요. 수술대 위에 환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의식을 잃은 상태였죠. 저는 환자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봤어요. 그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30년 동안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었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 괜찮으세요? 옆에 있던 마취과 의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왜 저러는 걸까요? 이 환자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저는 억지로 정신을 차렸습니다. 수술을 시작했어요. 메스. 간호사가 메스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계속 떨렸어요.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심장이 보였습니다. 큰 파열이었어요. 즉시 봉합하지 않으면 출혈로 사망할 상태였죠. 저는 집중했습니다. 하나하나 혈관을 봉합하고 출혈 부위를 막았어요. 5시간이 걸렸습니다.
바이탈 안정됐습니다. 마취과 의사의 말에 저는 안도했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환자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저는 수술복을 벗으며 깊게 숨을 쉬었어요. 이상하게 오늘은 유난히 힘들었습니다. 수술복을 벗고 나와 보호자 대기실로 갔습니다. 환자 가족에게 상태를 설명해야 했거든요. 대기실에는 한 여성이 앉아 있었어요.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죠.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눈 주위가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제가 들어가자 그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다급한 목소리였어요.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중환자실에 있으니 지켜봐야 합니다. 평소처럼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감정을 배제한 채. 그럼, 우리 딸 괜찮은 건가요? 지금은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48시간이 고비예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머니가 갑자기 제 손을 잡았어요. 선생님, 제발 우리 딸 살려주세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환자 보호자들이 손을 잡는 경우는 종종 있었지만 왠지 오늘은 달랐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을 빼려 했지만 어머니는 더 세게 잡았습니다. 우리 딸 이제 27이에요. 다음 달에 결혼하기로 했어요. 하객 초대장도 다 보냈고 드레스도 맞췄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꿈꾸던 결혼식이에요.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평소라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나왔을 텐데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선생님도 딸 있으시죠?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딸. 그 단어가 귓가에 쟁쟁 울렸어요. 선생님도 딸이 있으시면 제 심정 아시잖아요. 부모 마음이 다 똑같잖아요. 어머니는 계속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입을 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겨우 그 말을 하고 손을 빼냈습니다. 그리고 급히 복도로 나왔어요. 복도에 나와서도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딸. 25년 만에 처음 듣는 그 단어. 아니, 정확히는 25년 동안 피해온 그 단어. 저에게도 딸이 있었습니다. 아니, 있었어요. 이름은 윤서였습니다. 정윤서. 1998년에 태어났죠. 제 첫 아이였어요. 당시 저는 막 전문의가 된 30살이었습니다. 윤서가 태어났을 때 저는 처음으로 진짜 행복이 뭔지 알았어요. 그 작은 손, 작은 발, 제 손가락을 꼭 쥐던 그 느낌. 민호야, 우리 딸 봐. 완전 너 닮았어. 아내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그때는 웃을 수 있었거든요. 윤서는 정말 예쁘게 자랐어요. 돌이 지나고, 두 돌이 지나고, 세 돌이 됐습니다. 말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아빠. 윤서가 제게 뛰어오며 불렀어요. 그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윤서야, 아빠 수술 끝나고 왔어. 보고 싶었어. 나도. 윤서는 제 다리에 매달렸어요. 저는 윤서를 안아 올렸죠. 우리 딸, 오늘 뭐 했어? 어린이집에서 그림 그렸어요. 그래. 아빠한테 보여줄래? 네. 그렇게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행복한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2001년 5월 14일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그날은 윤서의 세 번째 생일 다음 날이었어요. 윤서는 어린이집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아내가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죠. 그때 신호를 무시한 트럭이 그쪽으로 돌진했습니다. 아내는 윤서를 밀쳤어요. 윤서를 구하려고. 하지만 윤서는 그 자리에 넘어졌고 트럭은 그대로. 저는 병원에 있었습니다. 수술 중이었어요. 정 선생님, 응급실에서 연락 왔습니다. 간호사가 급히 들어왔어요. 지금 수술 중인데. 급한 일이래요. 가족분이. 그때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응급실로 뛰어갔어요. 그리고 봤습니다.
작은 몸에 하얀 천이 덮여 있는 것을. 윤서였습니다. 윤서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천을 걷어냈습니다. 윤서의 얼굴이 보였어요. 마치 잠든 것처럼 평화로운 얼굴이었죠. 윤서야, 일어나. 아빠 왔어. 하지만 윤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윤서야. 저는 윤서를 안아 올렸어요. 차가웠습니다. 이미 생명이 끊긴 지 한참 지난 상태였죠. 안 돼. 안 돼. 그날 저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울었습니다. 목 놓아 울었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도 중상을 입어 수술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살았지만 평생 다리를 절게 됐어요. 그 후로 저는 감정을 죽였습니다. 더 이상 아파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감정이 없으면 아프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25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울지 않았어요. 감정을 느끼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복도에서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선생님도 딸 있으시죠? 아니, 저는 딸이 없습니다. 25년 전에 잃었어요. 하지만 만약 윤서가 살아있었다면요? 지금쯤 28살이었을 거예요. 저 환자와 비슷한 나이죠. 결혼도 했을까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윤서의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아빠, 나 예쁘지? 응, 우리 딸 제일 예뻐. 그런 대화를 나눴을까요? 아니면 손주를 안겨줬을까요? 아빠, 할아버지 됐어요. 그래, 윤서야. 고생했어. 그런 행복한 순간들을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은 25년 전에 사라졌습니다. 3일 후 환자가 깨어났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중환자실로 갔어요. 환자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약하지만 눈을 뜨고 있었어요. 상태 어때요? 괜찮아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가늘었지만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옆에는 어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환자의 손을 꼭 잡고 계셨죠.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딸 살려주셔서요.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달 결혼식은 좀 미뤄야 할 것 같지만 그래도 할 수 있게 됐어요. 환자가 약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차트를 덮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축하합니다. 행복하세요. 중환자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빈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공간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25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윤서야. 작게 중얼거렸어요. 미안해. 아빠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30년 동안 꽁꽁 숨겨뒀던 감정이 한순간에 쏟아져 나왔어요. 내가 살아있었다면 저 환자처럼 행복하게 결혼했을 텐데. 한참을 울었습니다. 수술실 바닥에 주저앉아서 어린아이처럼 울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환자들을 대할 때 조금 더 따뜻해졌어요. 보호자들의 눈물도 이해하게 됐고요. 완전히 변한 건 아닙니다. 여전히 냉정한 편이에요.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환자를 사람으로 봅니다. 그저 수술 대상이 아니라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으로요. 얼마 전 그 환자가 병원에 들렀어요. 완전히 회복한 모습이었습니다. 교수님, 다음 달에 결혼해요. 초대장 드릴게요. 하얀 봉투를 건넸어요. 웨딩 초대장이었죠. 감사합니다. 꼭 갈게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뒤쪽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입장했습니다. 아버지 팔을 잡고 걸어오는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윤서가 살아있었다면 저도 저렇게 딸의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었을 텐데.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이번엔 참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윤서야, 하늘에서 행복하길 바란다. 그리고 이 신부도 앞으로 제가 만날 모든 환자들도 행복하길.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오랫동안 숨겨온 감정이 있으신가요? 언젠가는 그 감정과 마주해야 할 때가 옵니다. 두렵겠지만 괜찮아요. 울어도 되고 아파해도 됩니다. 그게 우리가 사람인 이유니까요.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도요. 그곳에 행운이 깃들길 기도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